한 두 달 전인가요? 저희 동네에 있는 아주 오래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정도 장사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체감 경기가 좋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동네에 치킨집이라고 해봐야 세 곳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치킨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죠. 너무 치킨집이 많아서 상호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이제는 힘듭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도 결국엔 버티다 문을 닫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저희 동네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거의 6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새는 편의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치킨을 팔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해보니까 얼추 치킨을 파는 곳이 80곳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생각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치킨을 파는 이 많은 가게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무리 치킨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치킨집으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오래 장사한다는 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킹 타이거라는 무적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연합군은 도저히 그 킹 타이거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킹 타이거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쉽게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킹 타이거의 생산 대수는 몇십 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연합국은 킹 타이거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셔먼 같은 탱크를 엄청나게 찍어낼 수가 있었죠. 또한 소련은 T-34를 하루에 수백 대씩 찍어냈습니다. 그게 월별로 따지면 수천 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킹 타이거도 엄청난 양으로 밀어붙이는 연합군의 탱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서 치킨집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맛이 있게 치킨을 만든다고 해도 경쟁자가 너무나 많게 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즘 직장에서 잘리거나 명퇴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가게를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한다거나 가게를 차린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최근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논리는 경쟁자들로 이루어진 레드오션 시장을 버리고 새롭고 창조적인 블루오션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이죠.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레드오션 시장을 버리고 블루오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몇 년 전 자료긴 하지만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대 부자의 창업자 비율을 보니까요.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80%나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70%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나라 창업자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두세 배가 많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경쟁자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레드오션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물론 성공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이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시작하면은 3년 안에 7, 8집은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20%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간신히 적자를 면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적자인데도 버티고 그 나머지 분들이 간혹 돈을 버시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열의 9은 돈을 벌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거나 가게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좋다면 한번 해보세요. 아마 몇 달 못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노예들이 너무 많아서 착취를 하기가 무척 쉬운 구조죠. 그 예로 은행이나 카드사에 이자를 갖다 바치는 금융노예들 또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갖다 바치는 임대료 노예들이 너무나 많죠. 며칠 전에 어느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음식 장사를 한 20년 하셨나요? 근데 그분이 요즘 같아서는 장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옛날에는 100만 원을 팔면 5, 60%가 남았지만 지금은 100만 원을 팔면 20, 30%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장난이 아니죠. 때문에 투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창업이나 사업이나 가게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구조조정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올린 브이로그 동영상에도 차라리 그냥 집에서 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돈 벌겠다고 설치다가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까지 홀라당 말아먹거나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만 보더라도 현실은 정말 냉혹한 겁니다. 어느 명예퇴직하신 분은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다면 이자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홀라당 털린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환상에 사로잡혀서 떼돈을 벌 것 같은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사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르네상스맨과 같은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제대로 공부가 안 된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지금 같은 시대를 버티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투자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만 공부한다는 건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결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는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단편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는 더욱 그렇죠. 그것은 사업이나 가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두루 제대로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과 안목을 갖췄을 때만이 투자나 사업이나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코 자신의 인생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설쳐봐야 결국엔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봅니다.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